여러분, 2024년 대한민국은 참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배달은 15분이면 오고 밤거리는 안전하죠. 근데 말입니다. 가끔씩 이 안전한 사회의 틈새로 괴물들이 기어나옵니다. 돈 좀 있다고 좋은 차 탄다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짓밟아도 된다고 믿는 그런 쓰레기들 말이죠. 오늘은 그런 쓰레기 하나가 제 레이더망에 걸렸습니다. 강민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마우스 휠을 굴렸습니다. 그의 방 안은 세대의 대형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르스름한 광채로 가득 찼죠. 100만 구독자를 거느린 정의구현 채널의 메인 작가이자 운영자. 사람들은 그를 법보다 가까운 주먹 대신 법보다 빠른 키보드라고 부릅니다. 그의 눈이 한 커뮤니티의 실시간 베스트 게시물에 멈췄습니다. 제목은 실시간 땡땡동. 펜트하우스 주차장 갑질 폭행 상황. 조회수는 이미 50만을 넘겼고 댓글창은 분노로 불타고 있었죠. 어디 보자. 이번엔 또 어떤 정신 나간 놈일까? 민호가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화질은 스마트폰으로 몰래 찍은 듯 흔들렸지만 상황은 명확했습니다. 수입차 전용 주차 구역도 아닌데 비스듬히 칸을 2개나 차지하고 서 있는 번쩍이는 무광 블랙 람보르기니. 그리고 그 앞에는 낡은 배달 오토바이 한 대와 허리가 굽은 노인 배달원이 서 있었습니다. 영상 속 딱 봐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30대 초반의 남자가 노인의 가슴팍을 툭툭 밀치며 소리를 지릅니다. 야, 영감탱이. 너 이게 얼마짜리 차인 줄 알아? 내 목숨값 다 합쳐도 이 타이어 하나 못 사. 근데 어디서 감히 먼지를 날려? 노인은 연신 허리를 굽히며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눈이 어두워서 오토바이를 세우다가 살짝 스친 것 같은데. 스쳐? 이게 스친 거야? 야, 너 오늘 일당 다 내놔. 아니, 그냥 여기서 무릎 꿇고 빌어. 그럼 내가 수리비는 생각 좀 해볼게.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지켜보지만 남자의 기세등등한 태도에 누구 하나 쉽게 나서지 못합니다. 남자는 급기야 노인의 헬멧을 빼서 바닥에 내팽개칩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헬멧 유리가 깨져나갔고 노인은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하며 깨진 조각을 줍기 위해 바닥을 더듬거립니다. 민호의 미간이 깊게 패였습니다. 마우스를 쥔 손등에 핏줄이 돋아났죠. 저런, 개자식을 봤나. 민호는 영상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손목에 채워진 시계, 차량 번호판의 끝자리, 그리고 배경으로 보이는 아파트의 로고를 하나하나 캡처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의 디지털 수사관은 경찰서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민호의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미 이런 갑질러들의 명단이 수천 명이나 기록되어 있었죠. 차번호 44로 시작하는 람보르기니 우루스. 시계는 리차드 밀 RM11-3. 가품일 확률 80%. 저 아파트는 5호동 크레스트 빌리지군. 민호는 곧장 정보원들에게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민호 우루스 44XX 차주 정보 따와. 최근 강남권 클럽이나 코인 커뮤니티에서 설치는 놈 위주로. 불과 10분 뒤 답장이 옵니다. 정보원 그 새끼? 코인 왕자라고 자칭하는 사기꾼 냄새 나는 놈이에요. 최근에 리딩방 운영하면서 은퇴 노인들 등쳐먹고 있다는 제보 들어왔던 놈입니다. 민호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노인들 등쳐먹고 산 놈이 길거리에서 또 노인을 괴롭히고 계셨다. 이건 뭐 서사가 완벽하네. 민호는 즉시 대본 노트를 펼쳤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의 제목은 정해졌습니다. 참교육 람보르기니 타고 노인 폭행한 가짜 부자의 비참한 최후. 단순히 폭행죄로 벌금 몇백 내게 하는 건 우리 스타일 아니잖아.
민호는 타닥타닥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남자의 리딩방 불법 자금 흐름을 추적해 금융감독원에 찌를 것. 둘째, 해당 차량이 리스 차량인지 법인명의 탈세 차량인지 확인할 것. 셋째, 가장 중요한 것. 이 영상을 전 국민이 보도록 알고리즘의 신에게 재물을 바칠 것. 민호는 다시 한번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무릎을 꿇으라고 소리치는 남자 뒤로 힘없이 떨고 있는 노인의 마른 손이 보였습니다. 그 손은 민호의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사장님, 아니 쓰레기님. 당신이 건드린 건 평범한 노인이 아니라 100만 명의 분노라는 걸 곧 알게 해줄게. 2024년의 법은 느릴지 몰라도 내 채널의 업로드 속도는 빛보다 빠르거든. 민호는 편집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지금 보낸 영상 서두에 분노주의 자막 넣고 컷 편집 바로 들어가. BGM은 최대한 웅장한 걸로 깔아줘. 이 새끼, 내일 아침이면 대한민국에서 고개 못 들고 다니게 만들 거니까. 민호의 눈동자 속에 영상 속 남자의 거만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 위에 붉은색 취소 매장이라는 글자가 겹쳐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요? 이제 사냥의 시간입니다. 민호는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는 남자의 신상을 털기 위한 디웹 검색창을 활성화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법 위에 군림하고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쓰레기 분리수거 전문 채널 정의구현의 강민호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놈을 가져왔어요. 단순히 무례한 걸 넘어서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악질적인 인간입니다. 화면 전환 고급 외제차 앞에서 거만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최 대표의 사진이 띄워진다. 얼굴은 적절히 모자이크 되어 있지만 특유의 거만함이 뚫고 나온다. 이 사람 겉으로는 청년 창업의 신, 자수성가한 CEO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직원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국가의 세금을 자기 주머니 쌈짓돈처럼 쓰는 추악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 디지털 헌팅팀이 이자의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슬기 씨 준비됐죠? 이슬기 민호 오빠, 이번 거 좀 대박이에요. 이 사람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최 대표라는 사람, 본인 명의로는 재산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인스타그램엔 매일 억소리 나는 와인에 슈퍼카 사진뿐이죠. 그 괴리감을 찾아내는 게 제 전공 아니겠습니까? 어디서부터 털었어? 역시 법인 카드인가? 이슬기 그건 기본이죠. 근데 더 재미있는 걸 찾았어요. 이 사람이 직원들한테 업무용 폰이라며 나눠준 기기들에 전부 불법 GPS 추적 앱을 깔아놨더라고요. 직원들이 퇴근하고 어디 가는지, 심지어 화장실을 몇 분 가는지까지 감시한 거죠. 근데 본인이 직접 관리하겠다고 자기 폰에도 그 관리자 계정을 로그인해뒀는데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지도 위에 빨간 점들이 찍히는 그래픽이 나타난다. 역추적했구나. 이슬기 빙고. 이 최 대표라는 인간 매일 오후 3시면 강남의 한 오피스텔로 향해요. 회사 장부상에는 해외 바이어 미팅이라고 적혀 있는데 GPS는 거짓말을 안 하죠. 거기가 바로 이 사람의 비자금 은닉처이자 탈세의 본거지였습니다. 제가 그 오피스텔 명의랑 은행 송금 기록을 대조해 봤는데 와, 소름 돋더라고요. 이것 좀 보세요, 구독자 여러분. 여기 적힌 계좌 내역들 보이십니까? 직원들 급여를 지급했다가 다시 성과금 반환이라는 명목으로 현금으로 돌려받았습니다. 전형적인 임금 착취죠. 게다가 법인 자금으로 산 최고급 세단 세대를 자기 가족들 명의로 돌려놓고 리스로는 회사가 내게 했습니다.
전형적인 배임이자 횡령입니다. 이슬기 더 가관인 건 직원들 단톡방이에요. 제가 제보받은 내용인데 한번 보실래요? 화면에 카톡 대화 캡처가 뜬다. 최 대표, 야, 김대리. 너 어제 퇴근하고 홍대 갔더라. 내가 놀러 다니라고 월급 주는 줄 알아? 오늘 사유서 써오고 이번 달 인센티브는 없는 줄 알아라. 김대리 대표님, 퇴근 후 개인 시간인데. 최 대표 내 돈 받고 일하면 내 시간도 내 거야. 토 달지 마. 내 시간도 내 거다. 조선시대 노예주도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믿기십니까? 최 대표님, 당신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하던 그 돈, 이제 그 돈이 당신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최 대표의 비밀 아지트 앞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본인 명의가 아닌 지인의 명의로 빌린 곳이지만 슬기 씨가 찾아낸 IP 접속 기록과 GPS 데이터가 이곳을 가리키고 있죠. 마침 오늘 국세청 조사관분들과 경찰분들도 저희 제보를 받고 출동 중이라고 합니다. 자, 들어가 보죠. 민호가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린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최 대표가 나타난다. 최 대표 누구세요? 촬영하시는 거예요? 이거 당장 꺼요. 무단 침입이야. 무단 침입이요? 아니죠. 저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당하게 취재하러 온 겁니다. 최 대표님, 아니지. 최모 씨. 오늘 오전 10시에 국세청에서 당신 법인 세무조사 들어간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여기 이 방 안에 있는 금고. 거기 들어있는 현금 뭉치랑 이중장부 이미 저희가 증거 다 확보했습니다. 최 대표의 얼굴이 사색이 된다. 뒤편에서 경찰과 세무 공무원들이 들이닥친다. 이슬기 대표님, 직원들 폰에 추적 앱 간 거 정보통신망법 위반인 거 아시죠? 그리고 여기 계좌 내역들. 이거 국세청에 다 넘겼으니까 설명 잘 하셔야 할 거예요. 참고로 이 건물 보안업체 서버의 대표님이 여기 드나드는 영상도 다 백업해뒀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2024년. 겉으론 화려한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지만 그 그림자 밑엔 여전히 90년대식 갑질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만날 사람들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JNKJ&K 그룹 최 회장의 회사에서 일했던 분들입니다. 근데 왜 회사 밖에서 그것도 이렇게 몰래 만나야 하냐고요? 화면 전환 어두운 골목길을 걷는 민호의 뒷모습. 검은색 후드티에 캡모자를 눌렀었다. 입을 여는 순간 인생을 망가뜨리겠다는 협박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그 입 대신 열어드릴 거니까요. 장소 경기도 외곽의 낡고 허름한 카페. 손님이 아무도 없다. 구석진 테이블에 어깨를 움츠린 채 앉아있는 남녀 3명.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민호공사 강민호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일어난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 있다. 피해자 A 30대 남성, 전 비서실 대리야. 오셨군요. 진짜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 얘기 누가 들어나 줄까 싶어서 들어주는 것만 하러 온 거 아닙니다. 최 회장 그 양반 제대로 공사 들어갈 거니까 편하게 다 말씀하세요. 여기 보안은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민호가 테이블 위에 소형 녹음기와 태블릿을 꺼내 놓는다. 화면엔 이미 최 회장의 비리 목록이 빽빽하게 정리되어 있다. 자, 시작해보죠. 가장 최근에 해고되신 이 대리님부터. 대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피해자 A 최 회장은 사람이 아닙니다. 기분이 안 좋으면 서류 뭉치로 얼굴을 때리는 건 기본이고
한 번은 회의 중에 자기 구두를 벗더니 제 입에 쳐넣으려고 했습니다. 냄새난다고 지져보라고 하면서요. 구두를요? 2024년에 미친 거 아닙니까? 피해자 B40대 여성, 전 인사팀 과장 그건 약과예요. 저는 임신 7개월 차에 권고사직을 강요받았습니다. 거부했더니 화장실 바로 앞 복도에 책상을 갖다 놓고 하루 종일 벽만 보고 서 있게 하더군요. 결국 유산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개인 건강관리 소홀이라며 저를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어요. 피해자 B가 오열하자 민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는다. 민호는 말없이 티슈를 건넨다. 피해자 C 20대 남성, 전 수행기사 저는 최 회장 아들놈 뒤처리까지 다 했습니다. 불법 도박장에 데려다주고 음주운전 사고 내면 제가 운전한 걸로 뒤집어 쓰라고 압박받았죠. 못하겠다고 하니까 너네 부모님 사는 집, 우리 재단 땅인 거 알지? 길바닥에 나앉고 싶냐고 하더라고요. 전형적인 수법이군요. 돈과 권력으로 약점을 잡고 비밀유지 서약서 쓰게 해서 입맞고. 근데 이분들 해고될 때 위로금이라도 좀 받으셨나요? 피해자 A 위로금요? 오히려 저희한테 업무 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최 회장 전담 법무법인이 있는데 거기 변호사들이 매일 전화를 해서 너 하나 매장하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저희 같은 개인이 어떻게 대형 로펌을 이기겠습니까? 대형 로펌? 아, 그 법대로 해라고 외치는 분들 좋습니다. 저도 법 참 좋아하거든요. 특히 진흙탕 싸움 전문이죠.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여기 이 서류들 보이죠?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최 회장네 회사 쓰레기통부터 회계장부까지 싹 다 털어서 모은 자료들입니다. 민호가 태블릿을 돌려 보여준다. 화면엔 최 회장의 비자금 세탁 정황과 불법 비하인드 컷들이 가득하다. 이 대리님을 때릴 때 사용했던 서류 뭉치, 그거. 최 회장이 직접 지시한 비자금 내역서 맞죠? 그리고 과장님 유산하게 만든 그 복도 CCTV 지워진 줄 아셨겠지만 저희 팀이 복구 성공했습니다. 기사님 부모님 댁 그거 이미 다른 분 명의로 이전 작업 시작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피해자 씨네. 그게 정말 가능합니까? 대한민국에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지. 최 회장은 지금 자기가 왕인 줄 알겠죠? 하지만 왕관은 머리 위에 있을 때나 왕관이지 발목에 걸리면 그건 그냥 족쇄거든요.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입는다.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그리고 제가 모은 증거들. 내일 오전 10시 제 채널에 라이브로 터뜨릴 겁니다. 뉴스보다 빠르고 검찰보다 날카롭게 갈 거예요. 최 회장 측에서 연락 오면 제 번호 알려주세요. 직접 상대해 줄 테니까. 피해자 어민호 씨, 위험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인데. 무서운 건 제가 아니라 진실을 마주할 그 인간들이겠죠. 여러분은 이제 숨지 마세요. 내일부터는 최 회장이 숨어야 할 차례니까. 화면 민호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대형 모니터 앞에 앉는다. 편집자가 묻는다. 편집자 형, 이번 건 좀 센데? J&K 그룹이면 광고주들 눈치도 좀 보일 텐데 괜찮겠어? 야, 우리가 언제 광고 보고 이랬냐? 정해 보고 이랬지. 그리고 100만 구독자가 우리 뒤에 있는데 뭐가 무서워. 야, 썸네일 뽑아라. 재벌 회장의 은밀한 취미 사람 사냥 어때? 여러분, 세상엔 참 나쁜 놈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가진 게 칼인 줄 알고 아무데나 휘두르는 인간들 말이죠. 하지만 잊지 마세요. 그 칼날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호공사는 그런 인간들이
스스로를 베도록 도와줄 뿐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JNK 그룹 최 회장의 실체를 라이브로 공개합니다.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사이다 준비해 두세요. 갑질 없는 세상,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민호였습니다. 자, 먼저 우리 빌런 최봉구의 상황부터 볼까요? 강남 한복판 번지르르한 자기 사무실에서 이 인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민호가 자기 비리를 뒤캐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거든요. 최봉구가 누굽니까? 불법 사금융에 유흥업소 유착까지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놈이잖아요. 근데 일개 유튜버 따위가 자기 뒤를 캔다? 이건 최봉구 자존심에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야, 이 새끼 뭐야? 이 강민호라는 새끼, 이거 당장 안 치워? 최봉구가 담배를 퍽퍽 피워대며 소리를 지릅니다. 눈동자가 아주 살벌하게 돌아가요. 보통 이런 놈들은 대화로 해결 안 하죠. 바로 전통적인 방식을 택합니다. 자기 밑에 있는 해결사들, 그러니까 덩치 크고 문신 많은 형님들을 부르는 거예요. 민호라는 놈 스튜디오 주소 따놨지? 가서 싹 다 박살내. 하드디스크고 카메라 메모리고 다 씹어 먹어버리라고. 그리고 그놈. 다시는 입 못 놀리게 손가락 몇 개 분질러놔. 알았어? 자, 여러분. 최봉구는 지금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그 구시대적인 마인드 말이죠. 하지만 우리 민호가 누굽니까? 이미 판을 다 짜놓고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장소는 민호의 비밀 스튜디오. 낡은 상가 건물의 지하인데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작업실 같아요. 민호는 혼자 의자에 앉아 모니터를 보고 있습니다. 아주 평온해 보여요. 커피 한 잔 딱 마시면서 말이죠. 그때 복도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립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최소 대여섯 명. 쾅. 소리와 함께 문이 부서지듯 열립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덩치들이 들이닥치죠. 야, 강민호. 너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라. 덩치 하나가 쇠파이프를 끌며 들어옵니다. 스튜디오 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기 시작해요. 조명 스탠드가 넘어지고 비싼 카메라 렌즈들이 바닥을 뒹굽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민호는 도망가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심지어 웃고 있어요. 어이 형님들. 그거 다 렌탈 아니고 제 개인 장비인데. 수리비 꽤 나올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덩치들이 비웃습니다. 수리비? 야, 너 병원비나 걱정해. 그러더니 민호의 멱살을 잡고 구석으로 밀쳐버립니다. 그리고는 최봉구가 시킨 대로 컴퓨터 본체를 뜯어내고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박살내기 시작합니다. 깡, 깡. 소리가 스튜디오에 울려 퍼지죠. 바로 이때 스튜디오 문으로 최봉구가 직접 들어옵니다.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말이죠. 그는 민호 앞에 서서 비싼 구두로 민호의 어깨를 툭툭 칩니다. 민호야, 세상 무서운 줄 알아야지. 내가 올린 영상들, 증거들, 이제 다 쓰레기야. 이거 다 부서졌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경찰에 신고해. 야, 내가 이 바닥에서 얼마나 끈끈한데. 너 하나 묻어버리는 건 일도 아니야. 최봉구는 신이 났습니다. 자기 입으로 범죄 사실을 술술 불기 시작해요. 그때 그 장부, 내가 이미 다 태웠어. 내가 찾은 건 가짜야, 이 멍청아. 그리고 그 유흥업소 사장한테 돈 준 것도 나고 다 내가 시킨 거야. 근데 증거 있냐고? 없잖아. 여러분 들으셨죠?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던 자백입니다. 최봉구는 지금 민호가 겁에 질려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해서 완전 방심한 거예요. 민호가 입가에 피를 살짝 닦으며 입을 엽니다.
최 사장님 역시 화끈하시네요. 자기 입으로 다 말씀해 주시고. 뭐, 이 새끼가 미쳤나? 사장님, 저 뒤에 벽에 걸린 시계 보이죠? 저거 그냥 시계 아니에요. 4K 고화질 광각 렌즈 달려있는 네트워크 카메라거든요. 최봉구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집니다. 민호가 태연하게 말을 잇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순 하드디스크, 그거 그냥 빈 껍데기예요. 사장님 오실 거 알고 미리 미끼로 넣어둔 거죠. 진짜 데이터는요. 지금 이 상황 전체랑 같이 클라우드로 실시간 전송 중입니다. 아, 참. 그리고 지금 제 채널에서 생중계 중인데 시청자 수가 벌써 10만 명이 넘었네요. 여러분, 최봉구 사장님한테 인사 한번 해주시죠. 민호가 스마트폰 화면을 최봉구 코앞에 들이밉니다. 채팅창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와, 진짜지 입으로 다 분해 키읔키읔키읔. 경찰 형님들 여기에요. 실시간 자백 맛집. 저 새끼 표정 봐. 키읔키읔키읔 똥 씹은 표정 리얼하네. 최봉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푸르스름해집니다. 야, 야, 당장 꺼. 이거 안 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스튜디오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옵니다. 한두 대가 아니에요. 민호가 미리 경찰에 강도 침입 및 폭행으로 신고를 넣어뒀고 실시간 방송 링크까지 공유했거든요. 최 사장님, 갑질도 정도껏 하셔야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짓을 하세요? 아, 그리고 아까 부순 장비들. 그거 제가 영수증 다 뽑아놨거든요. 재물손괴죄 추가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문이 쾅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최봉구와 덩치들은 저항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제압당하죠.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 철컥. 이 소리만큼 경쾌한 게 또 있을까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법도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갑질로 사람 인생 망가뜨려 놓고선 법대로 해라고 비웃는 인간들. 네, 그래서 저희가 진짜 그 법대로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이 바닥 끝판왕이라 불리는 최 회장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민호는 책상에 앉아 최 회장의 비자금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이때 슬기가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온다. 슬기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어둡다. 슬기 오빠, 지금 이거 보고 있을 때가 아니야. 상황이 진짜 안 좋게 돌아가고 있어. 왜, 최 회장이 또 어디에 압력이라도 넣었어? 그 인간 스타일 뻔하잖아. 광고주 협박하거나 우리 채널 신고 때리는 거. 슬기 아니, 이번엔 급이 달라. 최 회장 사돈의 팔촌까지 다 뒤져보니까 검찰 고위직이랑 연결된 라인이 한둘이 아니더라고. 방금 내 쪽 소식통한테 연락 왔는데 검찰 내부에서 오빠에 대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영장 청구 검토 중이래. 구속영장? 고작 명예훼손으로? 내가 올린 영상들 다 팩트체크 끝난 것들이잖아. 증거도 확실하고. 슬기 그게 문제야. 최 회장 측에서 우리가 확보한 증거들이 불법적인 경로로 수집됐다고 몰아붙이고 있어. 독수독과 원칙 알지? 증거 자체가 위법하면 법정에서 힘을 못 써. 게다가 최 회장이 이번에 정계 진출 준비하던 자기 조카 라인까지 동원했어. 검찰 윗선에서 이 유튜버 하나 본보기로 확실히 발반하라라는 오더가 떨어졌다는 소문이 파다해. 하, 본보기. 이제 나라법까지 자기들 개인 경호원으로 쓰시겠다. 슬기가 태블릿을 조작하자 최 회장과 현직 국회의원, 검찰 간부가 함께 골프를 치는 사진이 화면에 뜬다. 슬기 이 사진 봐. 저번 주에 찍힌 거야. 최 회장이 단순히 무례한 갑질 노인네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뿌리가 깊어.
오빠가 건드린 게 단순한 비자금이 아니라 이 사람들 돈줄 전체를 건드린 꼴이 됐어. 지금 서초동 쪽 분위기 심상치 않아. 내일 당장이라도 압수수색 들어올 수 있어. 슬기야, 넌 내가 이런 거 예상 못했을 것 같아? 슬기 설마. 알고 있었어? 그런데도 저번 영상을 그렇게 세게 올린 거야? 오빠, 이건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야. 우리가 아무리 100만 유튜버라고 해도 국가 권력이 작정하고 달려들면 못 버텨. 맞아. 못 버티지. 법이라는 게 참 묘해. 누구에게는 방패가 되고 누구에게는 창이 되거든. 최 회장은 지금 법을 창으로 써서 내 입을 막으려는 거야. 자기가 저지른 불법 행위들, 노동자들 임금 체불하고 성희롱했던 그 더러운 기록들을 명예훼손이라는 이름으로 덮으려는 거지. 슬기 그러니까 지금 당장 피해야 한다니까. 일단 해외로 나가 있든가 아니면 변호사 군단이라도 제대로 꾸려야 해. 내가 아는 인맥 다 동원해서. 아니, 그럴 필요 없어. 걔들이 법을 창으로 쓴다면 나는 그 창이 스스로를 찌르게 만들 거야. 슬기야, 최 회장이 검찰에 압력 넣은 증거, 그거 확보할 수 있어? 슬기, 그건 위험해. 내부 고발자가 필요해. 이미 있어. 최 회장 밑에서 뒤처리하던 김 실장, 걔가 나한테 먼저 연락 왔거든. 자기도 언제 버려질지 몰라서 불안해 죽으려고 하더라고. 여러분, 원래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하죠? 그런데 최 회장은 착각하고 있어요. 제가 쥐인 줄 알았나 본데. 저는 이 판을 짠 설계자거든요. 슬기야, 내일 오전 10시에 라이브 예약 걸어놔. 제목은 검찰과 최 회장의 커넥션, 그 실체를 공개합니다로. 슬기 오빠, 그건 진짜 전쟁이야. 영장 발부 속도만 더 높이는 꼴이라고. 영장이 먼저 나올까? 국민들 분노가 먼저 터질까? 최 회장이 휘두르는 그 법적 압박이라는 게 얼마나 추잡한 건지 전 국민이 보게 될 거야. 검찰이 권력의 개 노릇을 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법 집행이 아니라 폭력이지. 나는 그 폭력의 현장을 생중계할 생각이야. 슬기하, 진짜 못 말려. 알았어. 그럼 난 김 실장 만나서 녹취록이랑 통화 기록 최종 확인하고 올게. 대신 오빠 내일 진짜 조심해야 해. 쟤들 수단 방법 안 가릴 거야. 걱정 마.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말, 그게 개그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걸 최 회장한테 똑똑히 가르쳐 줄 테니까. 시상식장은 지금 축제 분위기입니다. 최봉구 회장님은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진정한 리더입니다. 라는 사회자의 낯간지러운 멘트가 울려 퍼집니다. 최봉구는 맞춤 양복을 쫙 빼입고 자신만만한 걸음걸이로 무대 중앙에 섭니다. 그 거대한 메인 스크린에는 그의 업적을 기리는 홍보 영상이 나오고 있어요. 가난한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유기견 센터에서 봉사하는 모습들. 정말 구역질 나지 않나요? 그 시각 민호는 행사장 구석, 통제실 근처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입니다. 민호의 눈은 차갑게 식어 있죠. 민호는 이미 며칠 전부터 대봉그룹의 메인 서버와 최봉구의 개인 클라우드를 탈탈 털어놓은 상태입니다. 최봉구가 숨기고 싶어 했던 판도라의 상자가 지금 민호의 엔터키 하나에 달려있는 겁니다. 최봉구가 마이크를 잡습니다. 에헴, 제가 생각하는 기업 윤리란. 그가 입을 떼는 순간 민호가 나지막이 으쪼립니다. 윤리? 그건 내가 오늘 잃어버릴 마지막 단어다. 시작하지. 탁. 민호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때리는 순간 행사장 안에 거대한 LED 스크린이 지지직거리며 화면이 바뀝니다. 사람들은 당황하기 시작하죠.
기계 결함인가? 하지만 잠시 후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소리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집니다. 야, 이게 XX야. 내가 돈 줬으면 개처럼 기어야지. 어디서 눈을 똑바로 떠? 너희 집 식구들 다 길거리로 나앉게 해줘. 최봉구의 목소리입니다. 영상 속 최봉구는 지금 무대 위의 성인군자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술에 취해 자신의 비서에게 술병을 던지고 무릎을 꿇린 채 머리채를 휘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죠. 화면은 곧바로 대봉그룹의 두 번째 장부로 넘어갑니다.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내역, 정관계 인사들에게 뿌린 뇌물 리스트, 그리고 하청업체 사장들을 자살로 몰아넣었던 악랄한 계약서들이 슬라이드 쇼처럼 지나갑니다. 민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모든 영상을 전국으로 송출되는 라이브 스트리밍 채널과 지상파 방송국 송출망에 그대로 꽂아버렸거든요.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전체가 최봉구의 실체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무대 위 최봉구의 얼굴이 흑빛이 됩니다. 이거 당장 꺼. 누가 장난치는 거야. 야, 보안 요원들 뭐해. 소리를 지르지만 소용없습니다. 민호가 심어놓은 바이러스는 이미 통제실의 모든 권한을 잠가버렸거든요. 스크린에는 이제 최봉구가 불법 도박장에서 현금을 다발로 쌓아놓고 판돈을 거는 모습, 마약 투약 정황이 담긴 은밀한 영상까지 재생됩니다. 관객석에 앉아있던 국회의원과 고위 관리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화면에 뜰까봐 얼굴을 가리고 도망치기 바쁩니다. 아수라장이 된 거죠. 민호는 노트북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차갑게 웃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권한까지 가로채 행사장 전체에 자신의 목소리를 변조해 내보냅니다. 최봉구 회장님, 기업인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상금은 교도소 영치금으로 쓰셔야겠네요. 아, 그리고 지금 호텔 정문에 경찰차 10대가 도착했습니다. 당신의 갑질 인생, 여기서 종영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을 아주 뜨겁게, 아니, 아주 더럽게 달궜던 그 이름. 갑질의 아이콘, 법 위에 군림하던 괴물 최봉구. 오늘 그 화려한 성체가 무너지는 날입니다. 저희 채널이 3개월 동안 추적해온 결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오늘 영상, 진짜 카타르시스 폭발하니까요. 여기는 지금 서울 강남의 한 특급 호텔입니다. 안에서는 최봉구 회장의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한창이죠. 근데 밖을 좀 보세요. 분위기 살벌합니다. 최봉구 구속하라.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 소리가 호텔 뷔페 스테이크 굽는 소리보다 훨씬 큽니다. 최봉구가 그동안 저지른 짓들 기억하시죠? 하청업체 사장님한테 무릎 꿇리고 따기 때린 영상, 비서 성추행하고 돈으로 입막음하려던 녹취록,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번에 터진 수백억 원대 역외 탈세와 횡령 증거들. 그동안은 전관 변호사들 뒤에 숨어서 요리조리 잘도 빠져나갔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한번 물면 놓지 않는 디지털 탐정들과 정의 구현에 목마른 시민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자, 안으로 들어와 보시죠. 세상 물정 모르는 최봉구는 지금 아주 신이 났습니다. 최고급 이태리 수트를 쫙 빼입고 와인 한 잔 걸쳤는지 얼굴이 발그레하네요. 단상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습니다. 네. 저 최봉구는 지난 30년간 오로지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여러분. 저 뻔뻔한 입술 움직이는 것 좀 보세요. 닭살 돋지 않습니까? 자기가 무슨 국가 영웅이라도 되는 양 훈수를 두고 있어요. 밑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최봉구의 눈치를 보느라 억지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최봉구는 여전히 무너뜨릴 수 없는 거대한 거인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그 거인의 발밑이 지금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걸 저 양반만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뒷문이 벌컥 열립니다. 시끌벅적하던 박수 소리가 딱 멈춰요. 사람들 시선이 일제히 뒤로 쏠립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대여섯 명의 사내들, 그리고 그 뒤로 보이는 파란색 서류 박스를 든 수사관들.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입니다. 최봉구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인맥들도 이번에는 손을 쓸 수가 없었죠. 저희 채널과 제보자들이 넘긴 이중장부 원본이 이미 검찰 손에 들어갔거든요. 수사관들이 레드카펫을 밟고 단상을 향해 일직선으로 걸어갑니다. 최봉구의 표정, 실시간으로 변하는 거 보이세요? 자신만만하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합니다. 들고 있던 와인 잔이 파르르 떨리더니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납니다. 붉은 와인이 하얀 카펫 위로 번지는데 마치 최봉구의 운명을 암시하는 것 같네요. 수사관이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뺐습니다. 최봉구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됐습니다. 당신을 체포합니다. 와, 여러분. 이 멘트 들으려고 우리가 그 고생을 한 거 아닙니까? 최봉구가 당황해서 헛웃음을 짓습니다. 어이, 수사관님. 나 최봉구야.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일 당장 총장님한테 전화 넣을 테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렸죠?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봅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가차 없습니다. 바로 최봉구의 손목을 낚아채서 등 뒤로 꺾어버립니다. 찰칵. 2024년 최고의 효과음입니다. 그 화려한 금시계가 채워져 있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연회장 곳곳에서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이건 거의 영화 엔딩 크레딧 올라가기 직전의 명장면이죠. 로비로 끌려 내려오는 최봉구의 꼴이 말이 아닙니다. 수트는 구겨지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아까 그 위풍당당하던 거인은 어디 갔나요? 카메라가 들이닥치자 얼굴을 가리기에 급급합니다. 호텔 밖으로 나가자 더 장관입니다. 대기하고 있던 수백 명의 시민이 일제히 환호성을 지릅니다. 정의 구현. 법대로 처벌하라. 최봉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검찰 호송차에 처박힙니다. 차 문이 닫히기 직전 우리 카메라랑 눈이 딱 마주쳤거든요. 그 눈빛에 담긴 공포와 허탈함. 그건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죄의 대가겠죠. 최봉구가 경찰차 안에서 얼굴을 가린 모습과 과거 갑질하던 영상을 교차 편집. 자, 여러분. 오늘 거인의 몰락편 어떻게 보셨습니까? 누군가는 말합니다.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돈 있고 빽 있으면 죄 지어도 잘 먹고 잘 산다고. 하지만 2024년의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우리 모두가 감시자이고 우리 모두가 증인입니다. 아무리 높은 성을 쌓아도 그 성이 무례와 불법으로 지어졌다면 반드시 무너진다는 걸 오늘 최봉구가 몸소 보여줬네요. 저희 채널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제2의 최봉구, 제3의 최봉구가 있다면 어디든 찾아가겠습니다. 갑질 없는 세상,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위해 여러분도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오늘의 결론. 뿌린 대로 거둔다. 최봉구 씨, 감옥밥은 좀 입에 맞으려나 모르겠네. 거긴 스테이크 안 나오거든요. 강민호의 작업실은 숨이 막힐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 가장 뜨거운 화두는 사적 제재와 정의 구현이었죠. 모니터 오른쪽 하단에 실시간으로 찍히는 구독자 수 숫자가 기어이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샴페인을 터뜨리거나 실시간 스트리밍을 켜서 팬들과 소통하며 후원금을 쓸어 담았을 겁니다. 하지만 민호는 달랐습니다. 무선 마우스를 쥔 그의 손가락은 미세하게 까닥거릴 뿐 얼굴엔 그 어떤 희열도 비치지 않았죠. 오히려 그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서늘했습니다. 100만이라. 이제 슬슬 하이에나들이 꼬일 때가 됐네. 민호가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화면을 넘겼습니다. 어제 올린 어시 건설사 상무의 경비원 폭행 사건 영상 조회수가 500만 회를 넘겼습니다. 댓글창은 이미 그 상무의 이름, 나이, 거주지, 그리고 과거 행적까지 탈탈 털린 성지가 되어 있었죠. 대한민국 네티즌들의 화력은 무서웠습니다. 법이 처벌하지 못한 그 빈틈을 민호의 영상 하나가 완벽하게 메워버린 셈이니까요. 그런데 민호의 다음 행동은 기괴했습니다. 그는 방금 올린 자신의 채널을 100만으로 만들어준 그 대박 영상 위로 마우스 커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동영상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깝긴 하네. 하지만 이게 롱런하는 비결이지. 삭제를 누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민호는 단순히 분노를 파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법전의 빈틈을 누구보다 잘 아는 설계자였습니다. 그 건설사 상무는 지금쯤 대형 로펌을 선임했을 겁니다. 명예훼손과 사실적시를 무기로 민호를 압박해오겠죠. 하지만 영상이 사라지면 증거 보전 신청부터 모든 것이 꼬이게 됩니다. 이미 영상은 전 커뮤니티로 퍼져나갔고 가해자의 사회적 매장은 끝났습니다. 민호에게 그 영상은 이제 수익 창출용이 아니라 법적 올가미일 뿐이었습니다. 증거는 이미 대중의 뇌리에 박혔고 나는 기록을 지운다. 판사님, 저는 그저 공익을 위해 잠깐 게시했을 뿐입니다. 반성하고 삭제했잖아요. 민호가 조소하며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식어버린 아메리카노의 쓴맛이 혀끝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100만 기념 골드 버튼 신청 메일을 뒤로하고 제보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제보라는 머리말이 달린 메일이 오늘만 3,000통이 넘게 와 있었습니다. 유명 유튜버 B씨의 반려견 학대를 폭로합니다. 신도시 전세 사기 일당의 은신처를 압니다. 명품 카푸어에게 보복 운전을 당했습니다. 민호는 기계적으로 메일들을 훑어내렸습니다. 대부분은 개인적인 원한이거나 증거가 부족한 뜬구름 잡는 소리였죠. 민호가 원하는 건 확실한 빌런이었습니다. 대중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수직 관계의 갑질, 혹은 법망을 비웃으며 호의호식하는 파렴치한 자들. 그때 민호의 눈동자가 멈췄습니다. 메일 제목은 평범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저희 아버지는 그 사람의 장난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민호는 홀린 듯 메일을 클릭했습니다. 2024년 가장 핫한 키워드 중 하나인 가짜 마약 음료 사건과 슈퍼카 동호회가 얽힌 사건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재벌 3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코인 사기로 돈을 번 스스로를 자수성가한 사업가라 포장하는 20대 중반의 졸부였습니다. 그는 노인들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에 들어가 말도 안 되는 갑질을 부리고 그걸 라이브 방송으로 내보내며 조롱했습니다. 제보자의 아버지는 그 모욕을 견디다 못해 심장마비로 쓰러지셨다는 내용이었죠. 이거지. 대중이 가장 혐오하는 조합이네. 돈자랑, 근본 없는 갑질, 그리고 노인 공경의 부재. 민호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즉시 가해자의 SNS 계정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의 이름은 주도혁. 인스타그램에는 온통 람보르기니, 리차드 밀 시계, 그리고 강남의 펜트하우스 사진뿐이었습니다. 주도혁은 방금 전에도 가난한 것들은 죽어야 해라는 멘트와 함께
5성급 호텔에서 파티를 즐기는 스토리를 올렸더군요. 민호는 작업실 벽면을 가득 채운 화이트보드로 다가갔습니다. 거기엔 주도혁의 사진이 정중앙에 붙었습니다. 민호는 그 주위에 포스트잇을 붙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 자금 출처 진짜 코인 수익인가 아니면 다단계 사기인가 높은 확률로 후자. 2. 법적 뒷배 그가 믿는 구석은 어느 로펌인가 3. 사회적 약점 그가 감추고 싶어하는 과거의 치부. 민호는 스마트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는 민호의 전담 정보원이자 해커인 고스트였습니다. 나야. 주도혁. 타깃 잡았어. 얘 법인 장부랑 최근 3년간 계좌 흐름 다 긁어봐. 아, 그리고 저번에 말한 그 비밀 장부 위치 제보 들어온 거 있지? 그거랑 연결되는지 확인하고. 전화를 끊은 민호는 다시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주도혁의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 접속했습니다. 화면 속 주도혁은 술에 취해 시청자들을 향해 돈다발을 흔들며 욕설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야, 너희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난 안 잡혀. 변호사비로 니들 연봉보다 많이 써, 임마. 주도혁의 호기로운 외침을 보며 민호는 조용히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래, 도혁아. 많이 즐겨둬라. 내가 자랑하는 그 돈이 내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거니까. 민호는 유튜브 커뮤니티 탭에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100만 구독자 달성 감사 인사는 한 줄도 없었습니다. 대신 검은 바탕에 흰 글씨로 딱 한 문장만 적었죠. 글이 올라가자마자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드디어 민호 형님이 움직인다. 이번엔 또 어떤 쓰레기를 치워주시려나. 주도혁 아니야? 걔 요새 너무 설침. 민호는 요동치는 스마트폰 알림을 끄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 어둠 속에는 여전히 수많은 갑들이 을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민호에게 100만이라는 숫자는 훈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큰 몽둥이를 들 수 있게 된 권력이자 누구도 자신을 건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방패였습니다. 법이 정의를 구하지 못한다면 구독자가 정의가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지. 민호는 주도혁이 올린 사진 속 시계의 시리얼 넘버를 확대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가짜네. 시계도 인생도. 그의 눈은 이미 다음 날 저녁 8시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순간을 향해 있었습니다. 2024년 남한 사적 제재의 시대. 강민호라는 이름의 사냥꾼이 다시 한번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마쳤습니다.